지금 당신은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힘들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시나요? 음식을 삼킬 때마다 목이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가족들이 걱정하는 표정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봐야 하나 고민하지만 큰 수술을 받게 될까봐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계시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감기나 소화불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흉부외과 수술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호흡기나 식도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제 정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언제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수술이 필요할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폐와 식도를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상세히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정보를 듣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곤란이나 삼킴장애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증상들이 심각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없이는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8분 동안 여러분의 가슴과 식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폐 수술이 필요한 주요 증상들.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폐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지속적인 기침입니다. 2주 이상 계속되는 마른 기침,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기침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감기라면 일주일 정도면 호전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증상은 호흡곤란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찬다면 이것은 폐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숨쉬기가 편하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슴 통증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거나 기침할 때 가슴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폐나 흉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 만에 5kg 이상 체중이 줄었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 김모 할아버지였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기침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 넘게 방치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해서 병원을 찾아가셨죠. 검사 결과 폐암 초기 단계였는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수술로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더 늦었다면 수술도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도 수술이 필요한 주요 증상들. 이제 식도 관련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삼킴 곤란입니다.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린 느낌이 들거나 고형 음식보다 죽이나 미음이 넘기기 편하다면 식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류 증상입니다. 누웠을 때 신맛이나 쓴맛이 목으로 올라오거나 밤에 자다가 기침 때문에 깨는 일이 자주 있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슴 쓰림입니다. 명치 부근에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특히 식사 후나 누웠을 때 더 심해진다면 식도염이나 역류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소리 변화입니다. 특별한 감기 증상 없이도 목소리가 쉬거나 변했다면 식도 문제가 성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5세 박모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체했나 보다 하고 소화제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삼키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결국 죽만 드시게 되었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어서야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 식도암이었는데 다행히 수술과 치료를 통해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더 쉽게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폐 수술의 종류와 과정.
폐 수술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 절제술입니다. 폐의 일부분만 제거하는 수술로 작은 종양이나 결절이 있을 때 시행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어서 회복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구역 절제술입니다. 폐의 한 구역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종양이 조금 더 큰 경우에 시행하며 부분 절제술보다는 광범위하지만 폐 전체를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옆 절제술입니다. 폐의 한 옆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우측 폐는 3개의 옆으로 좌측 폐는 2개의 옆으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폐 절제술입니다. 한쪽 폐 전체를 제거하는 가장 광범위한 수술입니다. 종양이 매우 크거나 여러 부위에 퍼져 있을 때 시행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최소 침습 수술인 흉곽경 수술로 진행됩니다. 기존에는 가슴을 크게 절개했지만 이제는 작은 구멍 몇 개를 뚫고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넣어서 수술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작습니다. 수술 시간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식도 수술의 종류와 과정. 식도 수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도 절제술입니다. 식도의 일부나 전체를 제거하고 위나 대장의 일부를 이용해서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수술입니다. 식도암이 있을 때 주로 시행합니다. 두 번째는 위식도 역류질환 수술입니다. 위와 식도 사이의 근육을 조여서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막는 수술입니다.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합니다. 세 번째는 식도 확장술입니다. 식도가 좁아진 부분을 넓히는 수술입니다. 풍선을 이용해서 좁아진 부분을 늘리거나 스텐트라는 관을 넣어서 통로를 확보합니다. 네 번째는 식도 천공 수술입니다. 식도에 구멍이 뚫렸을 때 이를 막는 응급 수술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어서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식도 수술은 폐 수술보다 더 복잡하고 회복 기간도 더 깁니다. 특히 식도를 절제한 후에는 음식 섭취 방법을 새로 배워야 하고 소량씩 자주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수술 전 준비 사항. 폐 수술이나 식도 수술을 받기 전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폐와 식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수술 최소 2주 전부터는 완전히 끊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더 일찍 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 상태의 개선입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골고루 섭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 운동입니다. 수술 후에는 폐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미리 심호흡 운동을 연습해 두시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체력 관리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수술 후 회복이 빨라집니다. 72세 최모 할아버지는 폐 수술을 받기 전에 한 달 동안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고 금연도 완전히 하셨습니다. 덕분에 수술 후 회복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서 의료진도 놀랐다고 하셨어요. 수술 후 회복 과정. 수술 후 회복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중환자실에서의 관리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보통 1에서 2일 정도 중환자실에 머물며 집중 관리를 받습니다. 이때는 호흡을 도와주는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반 병실에서의 회복입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후에는 서서히 일상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걷기 운동을 늘려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호흡 재활입니다. 폐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남은 폐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호흡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전문 재활사의 지도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식이 조절입니다. 식도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음식 섭취 방법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미음이나 죽부터 시작해서 점차 고형 음식을 늘려갑니다. 회복 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폐 수술은 4에서 6주, 식도 수술은 6에서 8주 정도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 계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호흡 곤란이나 삼킴 곤란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제 수술 사례 1 폐수술. 실제 폐수술을 받으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8세 이모 할아버지는 평소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40년 넘게 피우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강권해서 병원에 가보니 폐암 2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는 우측 폐의 상엽 절제술을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술 받으면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의사는 수술 받으면 80% 이상 완치 가능하지만 받지 않으면 5년 생존율이 20% 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술을 결심하시고 먼저 금연을 완전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병원 복도를 걸으며 체력을 기르셨죠. 수술은 흉곽경으로 3시간 정도 걸렸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 과정에서는 처음에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지만 재활 치료를 통해 점차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수술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정기검사에서도 재발 소견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수술 받기를 정말 잘했다. 무서워서 미뤘다면 지금 이 세상에 없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수술 사례 이식도 수술. 이번에는 식도 수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3세 박모 할머니는 평소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고 식사를 빨리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고형 음식은 거의 먹지 못하고 죽이나 미음만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중도 한 달 만에 7kg이나 빠져서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니 식도암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식도 절제술과 위를 이용한 재건 수술을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데 수술까지 받아야 하나고 망설이셨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 수술을 받기로 하셨죠. 수술 전에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2주 동안 특별한 영양 보충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5시간 정도 걸렸고 식도를 제거한 후 위의 일부를 늘려서 새로운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물도 조금씩만 마실 수 있었고 음식도 하루에 68번 나누어서 소량씩 드셔야 했어요. 하지만 꾸준한 재활과 노력으로 점차 회복되셨고 지금은 일반 음식도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힘들었지만 다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비용과 보험 적용. 수술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과 입원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8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대부분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금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식도 수술은 더 복잡한 수술이어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역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은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입니다. 추가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 때문에 수술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분할 납부나 의료급여 등의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합병증과 대처 방법.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수술 후 가장 흔한 합병증은 호흡곤란입니다. 남은 폐가 제거된 폐의 기능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숨이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호흡 재활을 통해 대부분 호전됩니다. 두 번째는 감염입니다. 수술 부위에 세균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기 누출입니다. 폐에서 공기가 새어나와서 가슴에 고이는 경우가 있는데 심하면 다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식도 수술 후에는 다른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문합부 누출입니다. 새로 연결한 부분에서 음식이나 타액이 새어나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위험한 합병증이어서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역류 증상입니다. 위의 구조가 바뀌어서 음식이 역류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 불량입니다.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질 수 있어서 정기적인 영양 상담과 보충이 필요합니다. 재활과 일상 복귀. 수술 후 재활은 성공적인 회복의 핵심입니다. 폐수술 후 재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흡 운동입니다. 심호흡 운동을 하루에 10에서 15회씩 한 번에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하면 폐활량이 늘어납니다. 가래 배출 운동도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가래가 잘 나오지 않아서 폐렴 위험이 있거든요. 기침하는 방법을 정확히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걷기 운동도 필수입니다. 처음에는 병실 안에서 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도 걷기, 병원 주변 산책으로 늘려갑니다. 식도 수술 후에는 식이 재활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물부터 시작해서 미음, 죽, 부드러운 고형 음식 순으로 단계를 밟아갑니다. 한 번에 조금씩 하루에 6에서 8번 나누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음식을 삼킨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30분 이상 앉아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 복귀는 보통 수술 후 2에서 3개월 정도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렬한 운동은 6개월 정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의 중요성. 이제 폐와 식도 건강을 지키는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담배는 폐암과 식도암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연하시면 암 발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금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식도암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1에서 2잔 정도의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식도에 부담을 줍니다. 적당한 온도로 식혀서 천천히 드시고 식사할 때는 충분히 씹어서 삼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운동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 폐와 식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등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성분이 많아서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등의 등푸른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현미, 잡곡, 콩류, 해조류 등은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고 독소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호흡기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어 세균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육, 훈제 식품,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나 음식은 식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폐암과 식도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50세 이상이시거나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흉부 CT 촬영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위내시경 검사도 2년에 한 번은 받으셔서 식도와 위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50세 이상의 남성, 30년 이상 흡연자, 하루 한갑 이상 흡연자, 성면이나 라돈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분,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기침,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옴, 호흡곤란, 가슴 통증, 체중 감소, 삼킴 곤란, 목소리 변화 등이 바로 그런 증상들입니다. 가족의 역할. 환자분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을 때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불안해하는 환자분께 용기를 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술 전 준비 과정에서도 금연, 금주, 운동 등을 함께 실천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에는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않도록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도 수술을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식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가족들이 함께 식사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로봇 수술, 3D 영상 시스템, 정밀 의료 등 첨단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수술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발견하면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수술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현대의학의 도움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합쳐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천 가이드라인.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10회 하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폐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세요. 너무 뜨겁지 않은 적당한 온도로 드시고요. 30분 이상 산책을 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주 단위로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는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실내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환기를 자주 시키고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필터를 확인해 보세요. 월 단위로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체중을 재어보세요.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목과 가슴 부위를 자가 진찰해 보세요. 만져지는 덩어리나 통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 단위로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흉부 CT와 위내시경은 꼭 포함시키세요. 1년에 한 번은 금연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직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주변에 호흡곤란이나 삼킴 곤란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흉부외과 수술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폐수술과 식도 수술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수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외과 수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심장 수술과 혈관 수술이 언제 필요한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